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이 통계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한국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지표는 정부 정책의 기준이 돼요. 자, 정부는 통계상 과열이나 폭락이 나타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그럼 통계상 과열이나 폭락을 어떻게 판단한다? 한국부동산은 주간 통계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번 주 한국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봤더니 0.12%였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0.09%인데 그거 대비 0.03%포인트 상승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런 통계는요, 통계의 지속성이 중요한데 6.27 대책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서울 핵심지 과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포구는 0.12%의 상승률이 지난주에 0.17%, 이번 주에는 0.28%로 올라갔고요. 광진구는 0.14에서 0.2, 그리고 0.25%로 상승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자, 성동구는요, 0.2에서 0.27, 이번 주는 무려 0.41% 급등했고요. 강동구는 0.08에서 0.1, 그리고 이번 주는 0.14%로 상승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아니, 광동구 지역 난리 나는데 왜 상승률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광동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 지역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은 그렇게까지 뭐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상승률이 만만치 않지만 딱 고덕동이나 명일동 이런 지역만 한정해서 보신 분들은 아, 지금 불장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경기도 인기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천시는 0.16%, 0.16%, 0.19%를 기록했고요. 성남시 분당구는 0.18%에서 0.28%, 이번 주는 0.34%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는 0.18에서 지난주에 0.16, 이번 주에는 0.28%로 상승률이 확대가 됐어요. 이번 지표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이 평균 0.15% 상승한 반면에 비규제 지역이었던 성동구나 분당구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 통계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지금 커지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현재 수도권 아파트 회복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 자, 먼저 8억에서 14억, 6억 대출 제한에 영향을 덜 받는 아파트의 거래 증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분한 사람이 15억에서 29억 아파트 갭 투자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파트를 처분한 사람들이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실거주로 매수를 하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요 지역의 집값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넘어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6.27 대책 이전에는요, 아무래도 초고가 아파트부터 상승세가 내려왔다면 지금은 밑에서부터 약간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 15억에서 29억 아파트 갭 투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될 거고요. 또한 8억에서 14억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다는 점, 아무래도 과도한 대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서 LTV를 40%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책, 규제 지역 확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가 나오긴 나올 건데, 문제는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거죠. 과거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 시에 주간 상승률은 어땠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때는요, 한국부동산은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0.45% 폭등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0.2% 상승률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바로 나왔어요. 자, 가장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부동산 대책은 0.43%였습니다. 물론 0.4%가 나와야 대책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 경험상 0.2%가 넘어가면 규제 경계감이 생기고 정부도 규제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 시기를 조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한 2, 3주 정도 기간 동안 0.2%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그럼 언제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후보는요, 이제 10월 1일 아니면 2일 정도 10월 초에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이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놓고 그 이후에 약간 좀 분위기를 꺾으려고 시도한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 아시다시피 추석과 그래서 이제 한글날 연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자, 그 주 지나고 나서 16일이나 17일 날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가 발표될 때 동시에 발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월 23일 날 금통위가 있고요. 지금 채권 전문가들이 이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이 호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금통위 전후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많은 이제 무주택자나 아니면 갈아타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10월 1일, 2일 대책 발표를 기대하긴 하는데, 제 경험상 이제 정부라는 곳이 그렇게 앞서서 서두르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아마 이제 10월 초에 이제 부동산 과열이 좀 확인이 되면은 준비를 했다가 추석 이후에 발표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올해 세 번째 대책 발표는 좀 다소 늦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강도 자체는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강도의 대책이 나오면서 발표 이후에 이제 관망세가 짙어지고 겨울 비수기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드려볼게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과열 대응법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간접 규제 방식을 채택을 했죠. 본인들이 무엇인가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은행 압박을 통한 부동산 자금 차단에 이제 기울였어요. 이게 총량 규제였죠. 이것의 장점은 뭐예요?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은행에서 대출 막혔다, 뭐 어떤 은행에서 대출 막혔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누가 집 사고 싶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집이라는 것도 계약 이행 과정이에요.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은행 사정 때문에 내가 잔금을 못 치른다,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돼요. 자, 이 제도가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상급지 쏠림을 만들어요. 왜? 이 총량 규제는 타겟팅에서 대상이 없어요. 그냥 모든 부동산에 동시에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책 나올 때마다 상급지만 오르고 중급지하고 하급지는 안 오르다 보니까 자꾸 상급지의 수요 증가 쏠림을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시중금리가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으면서 은행의 과도한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직접 규제 방식을 선택해요. 그래서 대출이나 거래나 조세 규제를 활용한 수요 억제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장점은요, 과열 지역과 단지의 핀셋 규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남 상구가 이제 집값이 과열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대출 한도를 조정해서 그 지역의 수요를 떨어뜨리고 다른 지역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거죠.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직접 규제 방식, 과열 지역 타격 방식은요, 풍선 효과를 부른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어떤 특정 규제로 이제 제한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피해서 그 다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을 사려고 수요가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직접 규제 방식에 따른 풍선 효과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27 대책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6.27 대책 이전에는요, 과열 중심이 강남 상구였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에서 시작해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움직임이 보였고요. 주로 25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강세가 나타났어요. 많은 이제 고소득 가구에서 대출을 포함해서 고가 주택을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쏠림이 나타났다가, 자,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요, 비규제 지역 고가 아파트 중심의 과열이 나타나고요. 이제 집값 상승에 지금 적용되는 아파트 가격대도 좀 6.27 대책 이전보다는 낮은 15억에서 25억 아파트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요, 어떤 지역, 어떤 단지가 이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저희가 멤버십하고 일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또한
상승 기간이 길어지면요, 결국 고루고루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계속해서 집값 상승이 장기화됐었고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랐다, 땅끝말까지 인구 밀집 지역 아파트가 다 오른 결과가 나왔었죠. 과연 2029년까지 수도권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지는 이번에 나온 대책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자, 비규제 선호 지역인 마포, 성동, 분당까지 과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이것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10월 초, 늦어도 10월 중순 이후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접 규제 방식의 최대 문제점은 풍선 효과고요. 6.27 대책 이후에 이미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풍선 효과까지 한번 고려하시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접근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18일 멤버십 영상에서 통계,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매수, 매도 타이밍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죠. 개포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이때 기회가 온다.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유튜브 멤버십에서 원하는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